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저는 방학 시간표가 끝나고 드디어 개학 시간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개학 시간표가 드디어 시작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방학 시간표는 아무래도 오전 일찍 수업을 시작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특강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학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데요. 아마 또 많은 어머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서 있으면 좀 여러 가지로 부딪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빨리 학교에 가서 다시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방학 시간표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어떤 주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방학 동안에 하루 종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이 나질 않아서 이제서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종종 그런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어머님들께서 학원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으니까 조만간 학원을 새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또 고등학교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을 옮겨야 한다라는 말이 저는 조금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 왜냐하면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이 어차피 같은 과목이죠. 그래서 수학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더 어렵고 시험도 더 아이들이 준비할 것이 많다고 하지만 공부하는 기본 원리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을 새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 저는 참 이상한 것이죠. 물론 학원에 중등부까지만 존재를 하고 있고 고등부 수업이 있지 않다면 그런 이유에서 새로 알아보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새로운 방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이미 중학교 때까지 완성을 시켜 놓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공부 습관이라든지 수학을 바라보는 눈, 수학을 대하는 자세, 또 문제를 푸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중학생 때 보통은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면 완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습관 중에서는 모르는 문제를 반드시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또 내가 알 때까지 그 문제를 계속 파고들어야 하는 어떤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 그리고 숙제를 꾸준히 제가 매일 틈틈이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학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계속 학원을 다니는 과정 중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주체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끝나야만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학교 때 시험이 쉽다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더욱더 시험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조금은 여유 있게 느슨하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 습관이 완성되는 중학교 시기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수학에 있어서 어떤 변별력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 밖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많은 아이들이 중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수학 실력이 그대로이거나 또는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늘 같은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중학생 때 공부하는 습관을 완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무작정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어떤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중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수학이나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문제가 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어렵고 물어보는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의 그 어려운 시험을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리 아이들이 중학생 때 수학을 공부하는 습관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학생 동안에 어머님들이 아이에게 준비시켜야 하는 것은 고등 수학이 어려우니까 선행을 통해서 고1 또는 고2 또는 고등 전과정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러니까 나이가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정도의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자신만의 어떤 루틴이 있어야 하고요. 자기가 매일매일 학원의 숙제라던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문제를 다시 보는 그런 공부의 리듬이 반드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학교 2학년, 심지어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확인하지 않으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험을 앞뒀을 때에만 부랴부랴 공부를 하고 있거나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그냥 모르는 부분을 대충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면 고등학생 진학을 앞두고 학원을 아무리 옮기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찾아봤자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부하는 습관이 제대로 잡힌 학생들은 어떤 학원, 어떤 선생님을 만나더라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습관이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겨울방학이라든지 또는 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또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리는 그런 학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악순환을 낳게 되는 이유가 학생이 공부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품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제대로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고 또 수학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덩달아 다른 과목의 성적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을 올리기에 좀 더 수월한 반면에 수학은 공부하는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결국엔 수학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과목의 성적을 올려서 수학에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입시를 실패하게 되는 많은 학생들이 겪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들께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자녀가 학원에서 언제쯤 고등과정을 나가게 되고 언제쯤 선행을 얼마나 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과연 지금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습관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수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습관은 첫 번째, 모르는 문제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설을 보고 또는 정답을 보고 또는 문제의 힌트를 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매일매일 꾸준히 시험을 앞둔 그 시점에서만 부랴부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는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수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수학에서 오래전에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또 그동안에 배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잘 유지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특별히 굉장히 수업을 많이 하거나 문제를 많이 풀린다고 하는 학원을 찾아 헤매지 않더라도 분명히 자기 힘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 학생들에게도 중학생 동안에 그런 습관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도 고등학교에 가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한 많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수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때와 다름없는 똑같은 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면 어머님들께서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시절에 아이가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그것에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리고 학원을 보냈을 때 학원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을 학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단순히 진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굳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원을 새로 알아봐야 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방학 동안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연달아 또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